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17일 연속 매도 여파로 2080선으로 밀렸습니다.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1% 이상의 하락폭을 튀었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바이오주가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가 29일 하락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홍콩 인권법 서명 여파로 홍콩 증시가 급락을 했고, 이는 일본과 중국 증시에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내 경기에 대해 현재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년 전망치가 잠재 성장률에 못 미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성장 모멘텀이 강하다고 볼 수는 없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일본 통상당국은 12월 셋째 주 중 일본 도쿄에서 제7차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호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현안의 해결을 위해 양국의 수출 관리에 대해 상호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벌써 11월 마지막 주인데요. 항상 마무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대미를 장식해 주실 특별한 전문가 한 분 모셨는데요. 바로 타라 시스템의 김종혁 전문가님 함께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성 캐스터 소개해 주시죠.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장입니다. 오늘 장도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은 과연 어떠한 이슈가 있었을까요? 함께 살펴보면서 다음 주 장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볼 수 있는 아싸 인싸 시간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 증시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싸 소식 모아봤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싸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요, 왕이 외교부장의 이름 계속해서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방한 계획을 발표하게 되면서 중국의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는데요. 이에 지금 보시다시피 화장품주 굉장히 크게 주목받은 오늘이었습니다. 화장품주는 중국인의 소비 의존도가 참 높은데요. 그만큼 중국의 이 한국에 대하여서 사드 배치 불만으로 단행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한 해제 등으로 매출 증대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보이게 됐고요. 이 기대에 따라서 방금 확인하셨다시피 화장품주들의 움직임 탄탄하게 보였던 오늘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인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인싸 소식은 이 조선주가요, 이제 다시 주가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와서 인싸 소식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주요 조선사들의 실적이요, 많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주가 역시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 그래도 내년부터는요, 선박 수주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업종 주가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형 LNG 프로젝트, 또 IMO 2020 적용 등 선박 발주 증가 기대로 업황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박 운임 상승으로 인해서 선박 수주가 예상보다는 그렇게 많이 뜰 것이진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도 함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잘 대응해 가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인싸 소식 살펴볼까요? 자, 내년에 주목해 볼 만한 테마는 무엇일까요? 여기 답정 너희죠. 바로 OLED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최근 OLED 패널 시장의 가파른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수혜 종목 찾기가 시장에서 한층 뜨거워진 상황인데요. 모건 스탠리에서요, 내년에 주목할 만한 테마로 IT 관련주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OLED 재고가 드디어 최고 수준을 벗어나고 있는 가운데 5G와 폴더블 폰에 있어서 스마트폰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내리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최선호주로는 삼성전자 지금 굉장히 크게 꼽히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관련 소재 및 장비 업체들에게도 온기가 전해질 것으로 바라봐지고 있습니다. 인싸 소식 모아봤고요. 이어서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뿔싸, 우리 주식시장을 좀 아쉽게 했었던 아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헤드라인 적혀져 있는 것처럼요. 특례 상장된 기업의 60%가 공모가보다 그 주가가 더
웃도질 못하고 있는 상태, 밑도는 상태라고 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기술력과 이 성장성을 중심으로 특례 상장을 했지만 바로 시장이 기대하는 실적이나 결과를 내지 못하게 될 경우, 그렇게 된다면 이 변동성도 상장 기업에 비해서 훨씬 더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이 특례 상장주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기술 특례 상장사는 이 11곳 중에서 8곳이 현재 주가가 공모가보다 좀 더 추락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특례 상장에 대해서 접근할 때는요, 여러분 이 실적을 조금 더 면밀히 살피고 접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증권가의 코치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아싸 인싸 소식 살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으로는 드디어 중국의 한류 금지령이 해제가 되는 걸까요? 그 기대감 속에 화장품주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 주요 조선사들이 사실 올해 수익률이 부진됐었는데 내년에는 선박수주 개선으로 인해서 조선주가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싸 소식으로 OLED 시장 성장이 예상되면서 그 수혜 업종 찾기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뭐 삼성전자라든지 원익 IPS, 한솔케미칼 등 여러 또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의 아싸 소식인데요. 올해 국내 증시에 특례 상장한 기업의 반 이상이 58.8% 이상이 공모가보다 낮은 주가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특례 상장 기업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실적 등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싸 인싸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자, 김종혁 전문가님은 어떤 이슈에 집중하고 계실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가장 먼저 어떤 이슈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네,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 먼저 이슈로 말씀드릴 부분은 화장품주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 속 급등세라는 네. 이슈입니다. 많이 상승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 계획이 확정이 되자 이 화장품들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당일 보여줬었는데요. 이 중국의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화장품주들이 이 재주목을 받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 왕이 부장은 오늘 12월 4에서 5일에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이 왕이 부장의 방한은 2016년 사드 갈등 이후에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 중국 정부는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한령을 내려서 대중국 소비재 관련주들이 3년간 화장품 면세점, 여행, 카지노 테마 등 이 테마 자체가 직격탄을 맞고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방한 계기로 양국 관계가 다소 정상화 단계를 밟고 중국인 단체 관광객 방문이 늘어나면서 화장품 매출이 조금 증가를 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들 종목을 강세로 이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역시 한한령 해제가 실제 단체 관광객 회복 등 구체적인 조치로 연결이 된다면 방한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가 회복이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해서 이 시장에서도 전일에 이 신세계와 호텔신라 등 면세점 관련해서 앞서서 반응을 조금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당일 이 화장품주들이 오르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폭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 대중국 관련들에 대한 이 순환매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앞으로 이 카지노 관련 테마주들의 움직임도 기대가 됩니다. 이제는 화장품, 면세점, 카지노 같은 대중국 테마를 눈여겨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한번 이런 이슈를 말씀드려보게 되었습니다. 네, 머지않아 한한령이 이제 확실히 해제가 된다면 화장품, 면세주 그리고 카지노 관련 테마주를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만은 꼭 챙겨봐야 한다. 뉴스를 보는 아싸 인싸. 또 한 가지 이슈 어떤 걸 꼽아보면 좋을까요? 네, 다음 이슈로는 확대되는 OLED 슈퍼사이클 기대감에 수혜 업종 찾아라 이런 이슈를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최근 OLED 패널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가 이제 예상이 되면서 수혜 종목 찾기가 시장의 관심사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슈퍼사이클이라고 이제 칭할 만큼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는데 최대 수혜지가 이제 OLED로 거론되고 있고 수혜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제 관련 소재 장비 및 업체들에게도 이에 따른 온기가 조금 반영될 것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는 이미 보고서를 통해서 내년 주목할 만한 테마로 IT 관련주를 제시를 하면서 OLED의 재고가 드디어 최고 수준을 벗어나고 있는 가운데 5G 폴더블 폰 등과 같은 앞으로 몇 년간 스마트폰 사업을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OLED 패널 시장의 빅사이클이 예상되는 배경에는 역시 5G 스마트폰과 OLED TV 수요 급증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 업계에서는 도쿄올림픽 등 스포츠 이벤트 등으로 OLED TV 수요가 큰 폭으로 조금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제 관련 장비 및 소재, 부품 업체들의 주가는 이제 현재 52주 최저가 대비 큰 폭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신고가 부근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시장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OLED 관련 업종 테마의 주가들은 좀 상승 사이클 안에 들어와 있고 그에 따라 시장보다 조금 상대 강도도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나기장을 피해서 이 시장이 반등이 나와준다면 앞으로 이 삼성전자가 슈퍼사이클에 대해 투자를 많이 한 데 있어서 본격적인 수혜를 테마 자체에서 조금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이 타라 시스템에서도 테마가 순환매가 돌 때를 기다리고 있고 또 첫 양봉이 언제 나올지를 기대하고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까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이 이슈를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역시 OLED 관련주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의 흐름이 안 좋은 속에서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 시에는 더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싸 인싸에 대해서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타라 시스템이 뽑은 핫 종목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게요. 네, 수강센터입니다. 인공지능 타라 시스템이 집중한 핫 종목 오늘 10가지를 엄선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시겠는데요. 거꾸로 10위부터 확인해 보시죠. 10위 같은 경우는 파워로직스 보시겠습니다. 2차 전지용 보호회로 생산업체이기도 하죠. 외국인이요. 어제 오늘 좀 들어와 주면서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 소폭 상승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영향으로 호전된 모습 계속해서 가져가면서요. 파워로직스 오늘장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된 모습이네요. 9,81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파워로직스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9위로 넘어갑니다. 9위 같은 경우는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입니다. 사실 인버스 주가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더 빠질 때, 경기가 좋지 못할 때 이 위험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해지용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쭉 보건대 화요일을 시작으로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지수가 쭉쭉 오름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스닥 시장이 맥을 좀 못 추게 되면서 오히려 이렇게 경기가 빠지고 있을 때 위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인버스 쪽으로의 시장 부각이 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도 플러스권 계속해서 움직임 가져갔고요. 1.45% 역시 강보합권의 움직임입니다. 8,400원에 오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8위로 넘어가겠습니다. 8위.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차지를 했네요. 이 3분기에 좋은 실적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 플러스 4분기에도 안정적인 실적 가져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도 좀 양봉을 그려낸 모습인데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신세계 대표의 차정호 신세계 인터내셔널 대표로 승진을 좀 내정했고요. 그리고 장재영 신세계 대표를 신세계 인터내셔널 대표로 내정하는 등의 조직 개편, 좀 안정적인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 오늘장 한번 주가 추이 보실까요? 양봉, 양거래일에 속해서 그려내면서 2.41%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21만 2,500원에 오늘 종가 형성한 신세계 인터내셔널 8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7위로 넘어가겠습니다. 7위 같은 경우는 SM 차지를 했네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요. 외국인이 많이 담은 종목들을 쭉 살펴보면 세 번째로 코스닥 시장에서 많이 담은 종목이 바로 이 SM이었습니다. 28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이 엔터주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에 동반 상승했던 오늘장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SM 같은 경우는 4%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38,400원까지 올라오면서 양봉 그려낸 모습 오늘장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6위로 넘어가 볼까요? 맥스로텍인데요. 금속 공작 기계와 또 산업용 로봇을 만들어내고 있는 맥스로텍. 오늘장에서요. 52주 신고가를 또 갈아치우는 기록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장중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플러스권의 움직임 크게 가져갔는데요. 4거래 연속 현재 빨간불 키워내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이었나요? 맥스로텍의 최대 주주의 지분을 비클 시스템에게 양도하는 계약 이후에 안정적으로 N자형 추세를 그려내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맥스로텍 오늘장 7% 가까운 강세를 보이게 됐고요. 1,915원까지 올라온 모습 맥스로텍 확인이 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10위부터 6위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인공지능이 이 타라 시스템이 집중한
핫 종목 1위부터 5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위 살펴보시죠. 바로 IT센이 차지한 모습이네요. 시스템 통합 및 구축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일주일 내내 이 IT센도요, 오름폭을 굉장히 크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좀 지속적으로 담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장 보실까요? 오늘 장도 7%대의 큰 강세를 보였습니다. 480원 오르면서요, 7,210원에 오늘 종가 형성한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5위를 살펴봤고요. 이어서 4위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화장품주가 나왔네요. 오늘 장에서 화장품주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인싸가 아니었겠습니까? 코리아나 살펴보겠는데요.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오늘 화장품주 급등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었고, 이 재주목을 받는 상황 속에서 코리아나가 오늘 화장품주 관련해서는 세 번째로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살펴보실까요? 17% 거의 가까운 수치로 쭉 올라온 모습이었고요. 장 초반에는 4,000원을 뚫어내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코리아나 오늘 장 3,9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1위부터 3위 살펴볼 시간인데요. 먼저 3위부터 함께 하시죠. YG 플러스 가지고 왔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요, 이 동사의 최대 주주인 YG 엔터테인먼트가 손자 회사인 YG 푸즈를 매각하기로 하는 결정이 났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YG 플러스 역시 좀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실렸던 오늘장이었는데요. 이 기대감 나오게 되면서 오후장부터 들어서요, 쭉 올라온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결과적으로 18.14%까지 뛰어오른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YG 엔터테인먼트로의 그룹 역량을 만약에 매각을 통해서 집중하게 될 경우에는 앞으로 재무구조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YG 플러스에서 실린 것으로 보입니다. 1,400원 오른 모습으로 오늘 장 마쳤네요. 자, 이어서 탑2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탑2 모두 화장품주네요. 역시 오늘 장은 이 화장품주를 빼놓고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위는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코스피가 이 홍콩 사태 그리고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우려로 2,080선이 좀 깨졌죠. 화장품주만은 그래도 싱글벙글했던 오늘 장이었고 2위 역시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특히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사실 그래도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요. 국내 중소형 업체들이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치러야 하는 그 경쟁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이렇게 화장품 브랜드보다는 화장품을 제조하는 이런 제조사들의 주가가 좀 더 큰실하게 나타냈던 오늘 장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보시겠습니다. 오늘 21.38%로 정말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 화장품주 관련해서는 두 번째로 큰 모습이었습니다. 35,200원까지 올라온 모습 오늘 장 기록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1위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1위 역시 화장품주이기 때문인데요. 한국 화장품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가장 큰 오름폭 기록하다 못해서요. 결국에는 상한가까지 올라온 바로 한국 화장품입니다. 이날 증시 전반이 부진했지만 이 유가 증권 시장에서 유일하게 상한가를 기록했다라고 할 정도로 오늘 큰 짱짱한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2,390원 기록했고요. 거의 갭상승 시작해서 결국엔 상한가로 마무리됐던 오늘 장이었습니다. 10,000원을 돌파했습니다. 1,400원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이 되면서요. 오늘 장 인공지능이 집중했던 투데이 타라 핫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네, 타라 시스템이 뽑은 10가지 핫한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일단 지수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돼서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가 눈에 띄었고요. 또 저희가 이슈에도 다뤘던 한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 기대감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특히 엔터주인 SM과 한국 화장품 제조 그리고 코리아나까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궁금한 종목들이 많은데요. 김정혁 전문가님, 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소개해 주실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가장 먼저 저희 타라 시스템이 말씀드릴 특징주는 이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코스닥 선물 인버스는 ETF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쉽게 설명해서 이 코스닥 지수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올라가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타라 시스템은 지수의 추세에 따라서 편입 비중을 조절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21선과 121선을 기준으로 이제 편입 비중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 코스닥 지수가 121선과 21선 위에 있다면 어떠한 이 상승 추세로서의 좀 더 추가적인 시세를 노리고 이제 편입 비중을 대폭 늘리게 되고 21선과 121선 사이에 있게 된다면 그 편입 비중을 조금씩 줄여서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는 모습으로의 어떤 매매를 하게 되는데요.
역시 이 지금과 같이 코스닥 시장이 21선과 121선 아래로 조금 내려가는 모습에서의 이런 시장에서는 대폭 편입 비중을 줄이면서 인버스, 이 선물 인버스를 조금 편입을 하게 됩니다. 이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인버스로 조금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종목에 대한 해지 차원에서 어떠한 이런 편입을 하게 되는 건데요. 바로 조금 이 코스닥 인버스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코스닥이 상승을 하면서 역시 21선, 121선을 이탈을 하면서 하락 추세로 계속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역시 코스닥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21선 안으로 이탈을 할 때 21선 안으로 들어와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코스닥 시장 반대로 이 반등이 나왔을 때 역시나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당일에 폭락을 이어갔을 때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면 조금 안 좋겠지만 좀 코스닥 지수가 하락 추세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인버스는 이 9,000원 가격 저항선 때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그런 가능성까지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도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이렇게 편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 제일 먼저 선물 인버스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시장 하락 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만약에 두 가지를 갖고 그 지수의 흐름에 따라 나눠서 투자를 하면은 좀 더 리스크 관리에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할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건가요? 네, 다음으로 설명드릴 종목은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입니다. 이것도 왜 넣으셨는지 알 것 같아요. 요즘 새로운 이슈가 있죠. 바로 코스닥 150인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타라 시스템에서 이 카메라 모듈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 카메라 모듈과 스마트 모듈 생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와 LG화학을 주 거래처로 두고 있습니다. 역시 전일에 이 코스닥 150 구성 종목으로 신규 편입됐다는 소식에 좀 카메라 모듈 테마에서 가장 상대강도가 강하고 그 테마를 조금 이끌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조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11월 달 들어서 21선을 이탈을 하고 조금 하락 추세를 유지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일 이 150 구성 종목으로 신규 편입됐다는 소식에 이 거래량과 함께 갑자기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일 이 시장이 조금 안 좋은 상황에서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당일 이렇게 양호한 조정을 위로 쉬어가면서 보여줬습니다.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 이렇게 급등을 나온 첫 양봉 다음에는 어떤 위로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강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파워로직스도 당일 이렇게 강하게 위에서 쉬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 매집, 이 다음에 휴식, 다음에 분출이 있겠는데요. 이 분출이 나와준다면은 어떠한 이익 실현을 하시면서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위에 이 가격 저항선 10,000원대가 있는데요. 그 위에 보시면 121선도 함께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10,000원 저항선과 이 121선을 어떻게 돌파를 하는지 위로 쉬어가면서 어떠한 이격을 줄이는 과정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 그 과정이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역시나 이 과정 속에서 이 5일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하락장 속에서 어떠한 황금 보유를 목적으로 조금 전체 청산을 해주시고 다시금 이렇게 121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에서의 재진입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의 이 파워로직스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자 코스닥 150 신규 편입 소식으로 파워로직스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가격 저항선이 10,000원과 121선에 돌파하는지 그 여부를 또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시장이 지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강세 흐름을 보이는 종목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맥스로텍을 다음으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맥스로텍 오늘 6% 이상 상승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상승했죠? 네, 맥스로텍 당일 먼저 이제 타라 시스템에서 스마트 팩토리에 포함되어 있는 테마에 있는 종목입니다. 이 겐드리 로봇을 주력으로 한 제조용 로봇 등의 자동차 설비와 자동차 엔진 핵심 부품을 가공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조금 이 맥스로텍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맥스로텍 10월 달 내내 조금 21선 아래에서 하락 추세에서의 모습을 계속 이어나가다가 10월 달 말에 이렇게 21선 안으로 이 수급이 들어와주는 이 수급선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 수급선 위로 올라와서 이 수급이 좋아진 상태에서의 어떤 11월 11일에 121선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역시나 이 11월 11일에 등장한 이 매집 천양봉 이후에 휴식, 분출, 청산, 이 한 사이클, 이 시세 원리가 하나 나와주면서
이 청산 이후에 5일선을 조금 지지를 해주는 듯한 수렴의 과정 이후에 다시 이 타라 시스템이 포착했던 날 11월 27일에 이 타라 시스템이 편입을 하고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역시나 이 시장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옆에서의 어떤 고점에 대한 매물들을 잘 방어해주는 양봉의 등장, 이 휴식의 캔들이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일도 어떠한 이 시장이 폭락하는 가운데 이 종목만은 급등을 했다라는 종목입니다. 이 상대 강도가 이 시장보다 강하다라는 것은 이 시장이 조금 멈칫하거나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 충분히 더 그만큼 강하게 분출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 이 매집, 휴식, 분출이 나왔는데요. 재분출로 갈지 청산이 나올지에 대한 이제 가능성이 조금 보입니다. 이 재분출에서의 청산에서의 어떠한 이익 실현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진입하시는 시점에서 보기보다는 이익 실현 관점에서의 어떠한 5일선을 지지를 해주는지에 대해서 이 생명선을 한번 유익 있게 보시면서 다음에 어떠한 이 생명선과 이렇게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이 매집 양봉이 출현을 했을 때 다시 진입을 해주신다면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맥스로텍 함께 지켜봐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타라 시스템이 11월 27일에 편입한 맥스로텍이 또 오늘까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수익 보신 분들은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목에 대해서 살펴볼까 하는데요. 지금 맥스로텍도 상승을 했는데 사실 또 오늘 이런 장에서 큰 상승을 보인 게 IT센이거든요. 이것도 타라 시스템이 뽑았는데 혹시 편입한 종목인가요? 네, IT센 저희 타라 시스템이 오늘 포착을 하고 거래를 했던 그런 종목인데요. 네.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 SI, IT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IT 시스템 통합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이 종속회사 CQ센이 금융결제원과 바이오, 전자서명 업무 기술 지원 등으로 이제 제휴 소식에 상승을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조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역시 10월달 내내 이 21선 아래에서의 어떤 주가 흐름을 보여주다가 역시 10월달 말에 이렇게 21선 안으로 들어와주는 모습, 이 11월 4일에 이 강력한 거래량과 함께 이 121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으로 상승 추세에 대한 입지를 다져가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이 이격을 줄이는 듯한 모습의 4일간의 거래일 이후에 분출 청산을 이뤄내면서 시세의 원리를 이용을 하고 다시 한번 이 5일선과 지지를 하면서 계속 상승을 해가면서 이 5일선을 밑에 두고선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한 종목의 경우 5일선을 밑에 깔고 점점 고점을 높여가는 듯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거래량 또한 계속 같이 나와주는 모습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당일 전일이나 전전일 같은 경우에서도 코스닥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고점을 계속 높여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역시 이 전일에는 고점에서의 그러니까 매물들이 조금 나와주면서 꼬리를 형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당일 이 코스닥이 폭락하는 이 상황에서도 꼬리 안에서의 어떤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어떠한 주가를 방어했다. 이 상승장에서 상승하는 이런 강도가 이 시장보다 강하다라는 모습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신규 편입보다는 이익 실현의 관점으로 조금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역시 이 이익 실현 관점에서의 어떤 급등이 나왔을 때 조금씩 이익 실현을 해주면서 5일선 이탈했을 때의 어떤 전체적인 청산으로 다음에 매집 양봉이 나왔을 때 현금을 준비하는 듯한 그런 자세로 조금 이 종목을 지켜봐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역시나 이 청산일이 나왔을 때 어떤 발빠른 대처가 5일선 무너뜨렸을 때 21선으로 수렴하는 과정 같은 경우에 조금 발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특징주로 IT센도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차트를 보니까 쭉쭉쭉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보다는 이익 실현 관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앞서 또 아싸 인싸에서 살펴봤지만 중국 소비주가 또 대세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이 중에서도 타라 시스템이 포착된 종목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특징주라고 말씀을 드릴 만한 종목 중에 이제 한국 화장품이라는 종목을 이제 특징주로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겠는데요. 이 한국 화장품은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 역시 화장품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달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는 소식에 한한령 관련해서 어떻게 이렇게 이슈를 받고 화장품 관련 테마주들이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그 테마 안에서 상대 강도가 가장 강하고 상한가에 실제로 등극하는 모습도 보여준 종목입니다.
역시 이 한국 화장품 제조에서 화장품 판매 부분이 이제 분할되어서 조금 설립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조금 차트를 보면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환활령 제재와 관련을 해서 이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과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의 어떤 주가 하락을 면치 못했다가 이렇게 다시 이 당일 이 엄청난 거래 대금과 함께 상한가에 등극을 하면서 이렇게 첫 매집 양봉이 등장을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로써 이제 상승 추세로서의 변곡점이 좀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일 이 화장품 테마 가운데서도 상대 강도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두 번째 주식으로는 한국 화장품 제조를 한번 빼놓고 보실 수가 없겠습니다. 역시 한국 화장품 제조도 같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당일 이 단타 입장에서 보셨을 때 한국 화장품을 같이 포함을 해서 한국 화장품 제조도 같이 거래를 했으면 추가적인 수익을 노릴 때는 어느 정도의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 화장품과 한국 차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이 오버나잇으로 연결을 했을 때는 한국 화장품만을 조금 오버나잇으로 연결을 시켜야 된다라는 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 상대 강도가 강한 종목을 오버나잇으로 연결을 해야 되나라고 조금 보여드릴 만한 종목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 삼성출판사입니다. 전일에 이 아기상어가 넷플릭스와 이제 연계한다는 소식에 전일에 이 상한가를 등극을 하고 이 컨텐츠 테마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한가에 등극을 한 모습인데요. 역시 이 컨텐츠 테마에서 가장 강한 모습 1등으로 올라와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당일 이렇게 갭상승으로 어느 정도의 매물들이 나와주면서 조금 당일 이 마이너스권으로 들어오면서 조금 매물들이 나와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2등주 토박스코리아를 좀 보겠습니다. 컨텐츠 테마에서 삼성출판사 다음으로 조금 상한가에 올라서 조금 약한 상한가다라고 볼 수 있다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토박스코리아 당일 조금 갭상승이 나와줬지만 어느 정도의 고점권에서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분위기 속에 어느 정도의 더 약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데요. 역시나 이 한국 화장품과 한국 화장품 제조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말씀드리는 이 상대 강도가 가장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한국 화장품은 더 강하게 더 시장이 조금 반등이 나왔을 때 한활령 이 규제 이제 해소와 관련해서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좀 더 강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급등을 보여준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위에서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어느 정도의 옆에서의 어떤 주가들을 방어하는 움직임이 나와주는지를 확인을 하시면서 상승을 할 때 충분히 이익 실현을 하시면서의 어떤 이격들에 대한 이제 전체적으로 자금이 묶이는 것에 대한 방지를 해주면서 5일선 이탈을 했을 시에는 전체적으로 청산을 해주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이렇게 급등한 종목도 조금 이 시세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수익을 탄탄하게 챙길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당일 이 한국 화장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중국 소비지로 한국 화장품과 한국 화장품 제조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상대적 강도가 강한 종목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타라 시스템이 뽑은 핫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바로 그 시간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또 인공지능, 이 타라 시스템이 주목한 오늘의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여러분 매주 금요일마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스탁세일즈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머니W는요. 보통 다음날 열리는 장중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 방송 함께 하시면 혜택이 있는데요. 함께 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있었던 무료 방송에서는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추첨을 진행했고 지금 제 손에 당첨자가 있는데요.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끝자리 번호 2201님이십니다.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머니W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방송 이용권과 함께 이 타라 시스템 2주간의 이용권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종혁 전문가 나와주셨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나와주셨을 때 갖고 온 종목, 과연 일주일 동안 어떤 흐름 보였을까요?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신성통상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너무 아쉽게도 매수에 실패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매수가를 올려내진 못했던 모습이었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가지고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저와 함께 확인해보러 이동해보시죠. 네, 김종혁 전문가의 베스트 포트폴리오 함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10월 30일에 편입해서요. 최고가 92,200원을 터치해내면서 수익률을 20% 넘게 짱짱이 가지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베스트 포트폴리오가 빨리 차곡차곡 쌓여야 될 텐데요. 그래서 가지고 온 오늘의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요. 다름 아닌 세 글자입니다. 이 세 글자에 대한 힌트를 조금 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금일, 오늘 있어서 굉장히 크게 급등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급등했던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가지고 무슨 힌트가 된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서 사실 다른 섹터를 좀 설명해 드리면 바로 방산주 관련해서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플랜트 관련해서요. 이 건설 장비 쪽에 있어서의 사업도 영위하지만 방위 설비에 관련한 산업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세 글자 어떤 종목일까요? 그리고 김종욱 전문가 왜 이 종목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인공지능은 왜 이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던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김종혁 전문가와 스탁세일즈로 돌아올게요.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이즈인가? 타라 시스템의 김종혁 전문가님이 갖고 오신 종목은 바로 스페코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정말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테마주들도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또 살아남는 테마주가 하나 있었죠. 바로 항공기 부품 테마주였는데 이 안에서도 스페코가 해당을 하고 갖고 오신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어떤 이유인가요? 네,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 조금 선택된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당일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는 이 온라인 테마, 화장품, 카지노 테마, SI, IT 솔루션 테마 등으로 상위로 자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중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이 스페코는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 항공기 부품 테마에 있는 종목인데요.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는 이 항공기 부품 테마가 이 방산 테마, 전쟁 관련 테마가 함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가상으로는 상위에서 조금 밀려나는 움직임을 보여주겠지만 테마 강도는 장중에 가장 좋은 모습을 조금 보여준 모습이어서 타라 시스템이 조금 포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타라 시스템이 이 종목을 포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일 상승률 상위 종목만을 조금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이 당일 어떤 테마에 어떤 이 순환매가 집중이 되어 있는지를 좀 테마의 강도는 어떤가 확인을 하는 점에 대해서 그 테마 내에서 이 절대 강도, 이 120일 절대 강도에 충족을 하고 이 수급선 위에 있는 종목을 바탕으로 그 상대 강도, 그 테마 내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선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일 이 항공기 부품 테마, 테마 강도는 장중에 가장 강했고 그 테마 내에서 이 20일 이동평균선, 수급선, 이 절대 강도가 충족을 하고 테마 상대 강도에서도 스페코가 가장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이렇게 계속 말씀드려서 이제 좀 아실 것 같은데 거래량 같이 주가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거래량도 함께 나와줬기 때문에 저희 타라 시스템이 포착을 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싶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스페코 그러니까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타라 시스템이 테마주 순환매 흐름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방산 설비를 하고 있는 스페코가 항공기 부품 테마주에 속해 있는데 가장 좀 주목을 할 만하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방산 같은 관련 설비는 북미 협상에 따라서도 좀 좌우가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북미 협상 잘 될 경우도 있고 잘 안 될 경우도 있을 텐데 이게 스페코의 큰 흐름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먼저 이 스페코는 특수목적용 건설, 특수기계 등을 철 구조물 제작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지소미아 종료가 조금 연기가 되어서 외국 테마주나 방산주가 조금 약세를 보이는 듯한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이 지소미아 연기로 이 북한에서 맹비단을 쏟으면서 지속적으로 조금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전일 28일에 이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이 되는 물체를 발사를 하고 이 발사한 물체는 앞서 제시한 연말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게 됩니다. 또 이 한국군은 미국 주관으로 한 이 퍼시픽 뱅가드 연합훈련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또 북한에서는 이 훈련을 우리와 주변 국가들을 겨냥한 것으로서 이제 조선반도와 이 지역의 긴장을 더한 한층 긴장을 시키고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위협적 군사적 도발이라고 규정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23일에서도 그 김정은 국방부 위원장 참관 아래에 하얀포를 발사를 하면서 9월 19일 저희 군사합의를 깬 바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도발들이 미국과 북미 협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진전에도 조금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슈들로 방산주가 조금 주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 시장에서도 당일 방산 테마가 조금 주목을 받으면서 북미 협상 문제가 안 되고 계속적인 도발을 이어나가게 된다면 방산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이 스페코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한번 이 스페코를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홍콩 인권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이후에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북미 협상의 불안한 상황 속에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스페코. 그래서 더 주목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정말 4% 이상의 상승을 보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래량도 많이 동반을 한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더 쭉쭉 상승을 할 수 있을 걸로 보는지 어떤 시그널을 포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 항상 계속 말씀드렸던 이 테마의 순환매, 듀얼 모멘텀적인 부분, 이 이슈적인 부분, 거래량 부분 앞서서 다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 말씀드린 이 시세 원리에 대해 조금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모멘텀, 이슈, 거래량 조건들이 충족이 되었을 때 매집 첫 양봉이 등장을 하고 그의 시세 원리, 매집, 분출, 청산 사이클에 이 매집 첫 양봉이 등장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당연히 좋은 모습, 이 거래량과 함께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상승한 모습을 보여준 종목 같은 경우는 장 상황이 도와준다면 바로 분출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윗꼬리 안에서의 어떠한 고점 부분들의 매물들을 거래량을 죽여놓고 방어를 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분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집, 휴식, 분출, 청산 사이클이 만들어지는데요. 역시 이 스페코 같은 경우에서도 고점 부분에 대한 매물들이 나와서 윗꼬리가 조금 생긴 듯한 모습의 캔들이 나왔는데요. 이 꼬리 안에서의 어떠한 거래량을 죽여놓고 이 매물들을 고점 부분에서 좀 방어해주는 모습이 된다면 앞전에 이 꼬리 부분에 대한 고점을 극복을 하고 돌파를 했을 때에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고 충분히 앞으로 이 이슈의 영향을 받아서 앞으로 고점을 높여가는데 좀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장 상황이 조금 따라준다면 그만큼의 어떠한 상승에 대한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집 첫 양봉을 포착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쭉쭉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잡아야겠죠? 저희가 투자 포인트 모아 첫 번째 정리 도와드릴게요. 인공지능이 집중한 오늘의 종목, 다름 아닌 스페코였습니다. 스페코는 과연 어떠한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판넬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코 같은 경우는요, 이 항공기 부품 테마주에 있어서 이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해요. 이 순환매가 돌 때 여러분 잘 접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스페코를 좀 가지고 와 주셨고요. 더불어서 현재 최근 뉴스, 이게 어제 뉴스인데요. 이게 정말 군사적인 도발을 하고 있는 걸까요? 미국과 북한의 협상에 대한 위기가
의미가 좀 있게 되면서 오히려 이럴 때는 방산주가 좀 더 포커스를 많이 가져가는 부분이 있죠. 반사익 가능성이 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페코를 지금부터는 좀 관심 종목으로 담아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트도 좀 확인을 해주셨는데요. 이 시세 원리를 통해서 이제 매집이 포착이 되면서 첫 양봉이 포착이 되는 움직임도 그려진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는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무작정 접근하기 전에요. 김종혁 전문가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저는 군사적 도발은 못하니까 이 질문적 도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요, 이렇게 대북주라든지 방산주는요, 워낙 급등락이 심해요. 대외 환경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종목을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겁이 날 때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방산주라든지 대북주를 접근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러한 꿀팁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뭐 대북주,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등락이 심한 경우가 뭐 이슈 하나로 급등락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저희 타라 시스템이 제시를 해드리는 이 5일 이동 평균선, 이 어떠한 이 생명선에 대한 기준점을 가지고 조금 접근을 하신다면 이 손절가 제시해 주는 것보다 어느 정도의 좀 더 익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테니까요. 전체적으로 청산에 대한 시세의 원리를 이용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신다면 충분히 이익 실현하시면서 청산까지 마무리하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한번 접근하셨을 때 좀 무리 없이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산주 같은 경우 물론 급등락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리스크 관리하면서 손절가를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안정적인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가격 전략이잖아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알려주시죠. 네, 역시 매수가는 당일 종가 부근 이 3,22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다음 가격 저항선인 이 4,000원 부근에 제시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이 충분히 급등락이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익 실현 충분히 하시면서 보유를 해주시고, 이 손절가는 2,900원으로 역시나 이 생명선 이탈하는 부분에 제시를 해드리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 자세하게 좀 대응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 정리해서 다시 두 번째 정리 들어갈게요. 네, 스페코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면 좋을까요? 가격 전략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매수가는 3,220원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는 좀 충분하게 목표 잡으실 수 있도록 4,000원 부근 제시해 주셨습니다. 생명선 이탈하게 될 경우, 그러니까 2,900원 선을 이탈하게 될 경우는 손절해 주시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스페코를 통해서 여러분 투자 계획 생겨보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북미 관계가 불안할수록 스페코는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도 정말 열심히 알찬 주식 정보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대로는 아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김종혁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무료 방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만 공개하는 타라 시스템 시크릿 종목이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힌트도 한번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일단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 준비한 종목에 대한 힌트는 좀 저희 앞서 말씀드렸던 이 시세 원리의 매집, 휴식, 분출, 청산이 있었습니다. 이 시크릿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매집 다음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 종목으로서 조금 다음에 분출이 좀 예상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무료 방송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 타라 시스템이 항상 말씀드리는 이 첫 양봉에 대한 부분, 이 타라 시스템이 장중에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알려드리고, 이 마지막에 종가 매수 시에 이 종가 매집 이 3시 17분 정도의 종가 매수 신호를 알려드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안내를 조금 해드리면서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시크릿 종목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관광과 여행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 시그널이 포착됐다고 하니까요. 얼만큼 상승할지 꼭 알기 위해서라도 시크릿 종목 그리고 무료 방송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무료 방송 시작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